대학에서만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지성인의 교양을 쌓을 수 있어요. 신 교수의 강의 노트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밖에서 듣는 대학 수업, 신 교수의 강의 노트. 자, 그럼 강의 실문을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신교수의 강의 노트. 오늘은 영화의 역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에 영화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영화의 생일,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자, 영화의 생일은 1895년 12월 28일이죠. 장소는 파리에 있는 르 그랑 카페 지하에서 처음으로 상영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영된 작품들은 지금까지 상당히 유명한데요. 하지만 르미에르 형제의 대표작이자 상영 당시 관객이 극장 밖으로 도망치는 대소동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해지는 열차 도착, 이 작품은 사실 영화의 공식 탄생일보다도 무려 9개월 전에 상영이 됐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영화의 탄생에 대한 의구심과 또 다른 논쟁들이 불붙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화 초기의 역사 중에서 영화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놓고 류미에르 형제와 경쟁을 벌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895년, 이거를 좀 쉽게 기억하려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함께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겠죠. 1895년 이해 조선에서 그 유명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해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1895, 1895. 자, 그럼 이제 르미에르 형제의 첫 번째 경쟁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낯익은 이름이죠. 바로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자, 에디슨은 이미 축음기를 발명을 해서 짭짤한 수익을 올렸는데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영상을 찍고 재생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제공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9년 자체 기술로 제작한 영사기 키네토스코프를 탄생시킵니다. 키네토스코프라는 영사기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영사기를 만들고 나니까 뭔가 이제 그 안에 담을 컨텐츠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에디슨은 미국 동부의 뉴저지주의 웨스트 오렌지라는 곳에서 미국 최초 영화 프로덕션 스튜디오인 블랙마리아를 설립하게 됩니다. 블랙마리아. 그리고 이곳에서 서커스 광대나 고개사, 또 뭐 유랑극단 배우, 또 뭐 반무대 무용수 등등 해서 구경거리가 될 만한 재주를 지닌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카메라 앞에 세우고 이제 시연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촬영했던 필름은 대부분 2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인데요. 자, 어때요? 지금 이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재주를 뽐낸다는 게 요즘 그 SNS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 공유 미디어 플랫폼과 상당히 비슷하죠. 요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짧게 어떤 자신의 뭐 노래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재밌게 뭐 개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소셜 플랫폼으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상 초기에도 똑같이 있었던 매우 오래된 전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는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이 류미에르 형제의 영사기에 비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영상을 보려면 기계에다가 얼굴을 직접 들이대고 봐야 됐어요. 마치 그 현미경 같은 거 볼 때 우리가 기계 자체에다가 얼굴을 바짝 들이대죠. 그리고 구멍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얼굴을 직접 대고 구멍을 통해서 영상을 봐야 됐다. 영화를 봐야 됐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계 자체가, 영사기 자체가 이렇게 생겨 있다 보니까 한 번에 한 명씩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줄을 서서 다음 사람이 기다려서 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는 제대로 된 영화의 발명이라고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루미에르 형제 그 상영에 밀려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영화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영화는 관객들의 공동 체험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겁니다. 즉, 극장이라는 이 공간적인 요소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시네마틱 익스피리언스, 영화적 경험, 체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영화에서 굉장히 큰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는 넷플릭스 영화,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했던 영화가 모 해외 주요 영화제에서 배척을 받은 적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영화를 매체로 보느냐 아니면 상영을 통한 어떤 공동체적인 집단 경험으로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고리타분한 생각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화의 전통이 깊은 서구의 영화에서는 극장 상영을 통한 공동체적인 경험이 이 영화의 핵심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는 이 영화 필름에 찍힌 어떤 영상을 보는 물질적인 경험이 아니라 상영을 통한 집단적인 경험이다. 공간과 상영을 통한 집단적인 경험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영화의 요소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류미에르 형제의 경쟁자인 에디슨 말고 또 다른 경쟁자는 누가 있었는지 이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영화의 공식적인 탄생일인 1895년 12월보다 한 달 앞서서 11월에 독일의 발명가 스칼라다노프스키 형제가 베를린의 윈터가든이라는 곳에서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당시 이들이 제작한 영사기는 비오스코프 혹은 뭐 바이오스코프라고 불리는 건데요. 구조가 두 줄로 된 54mm 필름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에디슨이나 루미에르 형제의 영사기보다 훨씬 긴 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었죠. 이 기계의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쌌다는 겁니다. 루미에르 형제가 여러 대의 영사기를 만들어서 그들이 직접 훈련시킨 영상 기사들에게 하나씩 영사기를 들려줘서 세계 곳곳으로 영화를 촬영해 올 수 있도록 배포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스칼라다노프스키 형제의 비오스코프는 여러 대를 만들어서 영사기들에게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보급판으로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게다가 스칼라다노프스키 형제의 상영회는 루미에르 형제에 비해서 비교하면 별 흥행을 거두지 못했는데요. 특히 이 기자들을 대거 동원하지 못한 게 아주 큰 패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단 뭔가 매체에 실리고 보도가 돼야 사건이 공식화되겠죠. 그런데 스칼라다노프스키 형제는 정작 자신들이 이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를 선보이면서도 미디어의 이런 힘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첫 영화 상영은 공식적인 영화의 탄생일로 기록에 남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 류미에르 형제는 영사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충분히 있었고요. 영상 기술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유럽에서 제일 큰 이 사진판, 옛날에는 필름 대신 판을 썼잖아요.
이 사진판 제조회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은 좀 이제 회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뭐 코닥 필름, 후지 필름 뭐 이런 식의 회사를 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그 아버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넉넉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류미에르 형제는 앞선 발명가들의 실패를 또 이 교훈 삼아서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또 휴대도 간편한 보급형 영사기를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28일 자신들의 상영회를 기자는 물론이고 자신들이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죠. 지금으로 치면은 언론 플레이를 아주 제대로 했던 겁니다. 덕분에 루미에르 형제의 상영회는 여러 매체에서 이제 일면을 장식하고 잘 알려지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 세상은 당연히 루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처음으로 탄생시켰다라고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세상에 알려지고 인정을 받아야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고 인정받는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은 첫째, 최대한 많은 매체를 통해서 공인을 받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대중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거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뭔가 했을 때 최초라는 것을 인정받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류미에르 형제는 이후 그들이 만든 영화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이 또 절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도전과 모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